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우리 6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6번째 시간이라서 이제 앞으로 강의가 2강의가 더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강의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주 유익한 내용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은요. 따상 아니면 울상, 신규 상장주의 이해. 따상이 도대체, 울상은 알겠는데 따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요. 따상 아니면 울상이래요. 말을 좀 재밌게 붙여봤는데 신규 상장주의 이해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기 전에 신규 상장주 매매해보신 분들 계시죠? 계신데 여러분들은 지금 따상을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울상을 맞으셨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신규 상장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주의할 점도 좀 체크하시고 진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공부해 보자고요. IPO,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상장한다는 것을요, IPO, 기업 공개라고 하거든요. 이거 왜 할까라고 했는데, 이제 IPO라는 단어 자체는요, 뭐 영어에서, 이니셜에서 온 건데요. 뭐 이니셜, public offering 해서 어떤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 우선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장외 주식인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 딱 내놓지만 완전히 마켓에 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마켓에 내놓는 거기 때문에 장외 시장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장내 시장을 우리가 보통 IPO 한다 그러잖아요. 장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과정을. 자, 이거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상장을 하고 나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진짜 열심히 했죠. 재산도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1년에 연봉 얼마 받는지 다 공개해야 되고요. 또 통장에 얼마 들어가고 나가는지 통장까지도 다 진짜 싹 다 공개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까지 왜 기업들은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대규모 자금 조달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자금 조달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영업현금 흐름, 그다음에 뭐 재무현금 흐름, 또 투자 현금 흐름 이렇게 배우셨죠. 재무나 기업은 재무 활동도 해야 되고 투자 활동도 해야 되고 영업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금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굉장히 많이 유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금에 있어서 이렇게 상장을 해놓으면 자금 조달할 거 굉장히 쉬워요. 근데 만약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회사라 그러면요, 자금을 조달할 때는 뭐 지인들한테 빌릴 수도 있겠지만 은행에서 제일금융권, 뭐 제2금융권이 있죠. 거기서 빌리는 게 아마 가장 큰 이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업을 공개하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얼마든지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는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IPO를 보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실컷 배우셨어요. 회사의 이제 재무를 이렇게 봤을 때 재산이라고 그랬죠. 재산은 남의 자본을 들어와서 부채 항목이 있고 타인 자본이죠. 그 다음에 자본, 자기 자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자기 자본. 이거는 우리 자기 자본, 회사의 돈인 거잖아요. 남한테 타인 자본을 빌려와서 조달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 뭐가 많죠? 주식시장에서 타인 자본 올라오는 거 일단 여러분들 은행에서 많이 빌려올 수 있겠죠? 은행에서 직접 빌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특성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CB나 BW,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뭐 완전 교환사채, 뭐 이런 타인 자본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이 항목은 타인 자본이지만 자기 자본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뭐 있어요? 유상증자요. 자기 자본은 이제 유상증자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을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꺼낸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해당이 돼요. 유상증자하면 여기가 그렇게 넓어진다 그랬죠. 이 칸이. 그래서 어쨌든 어느 날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어느 날 딱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와요. 이 종목에 어느 날 이제 유상 증자를 통해서 증자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자에 응하실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게 갑자기 어느 날 통보가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유상 증자가 지금 공지가 왔는데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을 유상 증자 받아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어쨌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구분이 되시죠? 일단 몸집이 굉장히 조단위 이상, 대부분의 조단위 이상 종목이 많은 게 이제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거기에 비해서 좀 몸집이 작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은요, 시장이 좀 상장하는데 좀 요건이 조금 다르긴 해요. 아무래도 코스피가 좀 상장 요건이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죠. 기업 규모는 자기 자본. 아까 전에 자기 자본 여기서 여러분들 요 항목 있죠? 여기. 이게 지금 30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30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영업을 활동한 기간이 3년은 이상 돼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매출액은요. 최근 1,000억 원 이상. 최근 1년간 뭐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 700억 원 이상 되는 회사여야지 코스피에 상장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안 되면 코스닥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코스피는 좀 까다롭죠. 그리고 나서 밑에는 보면 이익에 대해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거라고 돼 있습니다. 뭐 이익액이 30억 원 또는 3년 합계 60억 원 이상. ROE 지난 시간에 많이 배운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방금 저기 요 그려놓은 거 있죠. 이게 자기 자본을 여기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여기 순이익을요. 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순이익 얼마, 1년에 얼마 벌었는지 퍼센트 구하는 거. 이게 자기 자본 ROE잖아요. 이게 지금 5년 5%, 최근 5%, 3년 합계 10% 이상. 뭐 이렇게 이 정도에 하나 중 하나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다로워요. 자, 그런데 코스닥은요. 여기 지금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인데 잘못 쓰인 것 같아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기 자본이 일단 30억 원으로 막 내려갔죠. 아까 10분의 1 됐어요. 300억이었는데 코스피는 30억 원이고요. 시가총액이 또는 90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코스닥은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적인 코스닥 기업이 있고 벤처기업이라고 속하는 또 벤처기업이 있어요. 벤처기업은 또 상장 요건이 좀 더 낮아요. 그래서 15억 원, 자기 자본이 15억 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90억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업활동 기간은 아까 코스피랑 같네요. 3년 이상이고 벤처기업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요건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하라 그랬어요. ROE가 10% 이상, 워렌 버핏 아저씨는 15% 이상 되는 회사를 좋아한다고 했죠. 당기순이익이 20억 이상일 것, 또 매출액이 100억 또는 시가총액이 300억 이상일 것, 매출액 50억이나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이 중에서 하나 요건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벤처기업에서는요. 당기순이익이 10억 이상일 것, ROE가 5%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액은 50억 또는 시가총액이 300억 이상이면 된다. 또 매출액이 50억과 매출액 증가율이 20% 요 중에서 하나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보시기에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상장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이익률과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익이 없는 회사는 상장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예외가 항상 모든 일에 예외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은 안 될 텐데 코스닥 시장에는 기술특례 상장 요건이라고 해서요. 기술특례를 통해서 상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일 경우 상장 기회를 주는 거예요. 좋지요. 그러니까 많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사실은 이익이 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제약바이오 회사도 대부분의 회사가 아마 기술특례 상장으로 좀 들어오거나 또는 기술주들도 아직은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지만 당장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지만 이익을 내진 못해도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술력에 대한 어떤 특화를 받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미국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테슬라죠. 테슬라가 기술 특례 상장 요건으로 시장에 들어온 회사예요. 그때는 뭐 순이익이 아예 나지 않았던 상태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상장이 됐다는 거예요. 2005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우리 증시에도 2005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여러분들하고 숫자, ROE나 뭐 어떤 재무나 어떤 이 재무 쪽에 해당하는 어떤 그 요건들을 봤을 때는요. 회계사나 이쪽 재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 평가를 하면 되잖아요. 기업을 코스닥 심사나 코스피 심사. 그렇지만 기술특례 상장은요. 이 해당 회사의 어떤 기술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전문 평가 기관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제약바이오 회사면 정말 제약바이오 이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인지를 평가하는 어떤 전문 평가 기관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술특례 상장이 아까 전에 제가 테슬라라는 회사가 시장에 들어올 때 이걸 통해서 들어왔다 그랬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 최초 테슬라 상장 요건으로 들어온 최초의 1호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회사가 바로 카페24입니다. 카페24라는 회사 지금도 상장되어 있잖아요. 이 회사는요, 테슬라 상장 요건에 맞춰서 우리나라 첫 1호 기업이었다는 거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